아무튼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또뭐 완전히 지금 변이가 지금 완전히 난리를 치니까 대구도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상당히.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데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 더운데 에어컨 밑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여기 참석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뭐 오후 시간대라서 조금 뭐 지겨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늘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주 진짜 이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저 혼자 흥이 더 나서 말씀 잘 드리고 이랬는데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말씀드린 요 4가지를 놓고 제가 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기초 아까 말씀드린 기초 과정으로 사실상 한 단원이 마무리됐어요. 그 명리학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음양부터 시작해서 그제 오행, 그다음에 오행과 사상이죠. 오행과 사상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 상생상극하는 문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오행이 상생상극하면서 음양이 계속 움직이면서 반응하면서 천간지지가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 그걸 이제 오행으로 그죠. 그다음에 천간지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해서 이제 우리 이 천지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간들한테 어떻게 이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제 분석하고 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주를 하나를 놓고 오행으로 이렇게 한번 원래를 풀어보려면 성격적으로도 풀어봐야 되고 이 사람 격이 뭔지도 봐야 되겠고 그 사람은 대운의 인생의 흐름에 여러 가지도 오행적으로 상당히 사실 세세하게 풀려고 하면 시간에 1시간 잡아야 됩니다. 세세하게 풀려고 하면. 그러나 뭐 세세하게 하려고 하면 잡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대략적으로 오행적으로 이렇게 본다 하는 좀 간소화해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오행적으로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예제 사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사주를 예제로 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주 하나 있으신가요? 예제 사주가? 제가 한번 봐주시죠. 그럴까요? 잠시만요. 예. 자, 사주는 을미, 무자, 을축, 갑신. 남자 사주시죠? 네. 남자. 그 다음에 대운은 67대운에 57대운에 77, 47, 개미, 57대 이모, 67대 신사, 77대 경진. 자, 오행은 목화토음수 목일간에 오행이 303111. 자, 비견이고 다 세워놔놓고 그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주를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으로 지난 기초는 이제 음양오행적으로 한 거거든요. 음양오행적으로 보면 자, 을미년
그게 양띠시죠. 을미년, 무자월에. 그다음에 을축날, 갑신시에, 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그리고 오행적으로 지금 본다면은 오행적 구성은 목이 3개가 있고, 이 화가 안 보입니다. 그죠? 화가 보이지 않고, 토가 이제 3개가 있고, 그다음 금 하나, 수 하나,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고, 대운의 흐름은, 지금 여기, 사오미, 여기 이제 화대운의 남자 사주의 을목이 음이기 때문에 역행하는 거죠. 역행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경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이 목으로 가겠죠. 목으로 흘러가고 있다 때문에.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행적으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기질을 본다면 일단은 일간은 목인데 을목이다는 얘기죠. 을목.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 60갑자 기초통변, 그죠? 요걸 이제 같이 이 시간 이제 병행해서 요걸 잠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아까 120쪽에 있다 했습니다. 그죠? 120쪽에 보시면 을축을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 나오죠. 갑자 다음에 두 번째가 을축이잖아요. 자, 오행적인 기본은 을목일주이기 때문에 을목일주는 어떻다?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떨까요? 을목, 간목이 아닌 을목이라는 거죠. 그냥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럽다. 그죠? 을목의 이분의 성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유순하고 부드럽다. 을목이니까. 을목은 상당히 부드러운 거잖아. 간목은 강직하고 리더십이고 이러지만 을목은 부드럽다. 그런데 을의 특징은 뭐냐면 을경의 합이거든요. 그래 을은 반대편의 뒤쪽에 경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순한데 성품이 이 사람 한번 건드려 놔면 다 박살난다. 쇠망치를 뒤에 숨겨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성품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하고 이래 하지만 근데 한번 건드리면 이제 작살난다는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명주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20쪽에 보면은 을축은 이래 나왔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 같은 모습. 이 축이 뭡니까? 축은 겨울에 물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 진흙 속에 꽃이잖아. 부드럽고 뭐 야생화 같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그런 것을 따라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 그런 모습이다. 목적을 향한 상당한 인내심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 을목일간이 을이란 이게 가장 특징이 뭐가 하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야생에서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하면 넝쿨 식물들이 있잖아요. 넝쿨 식물들이 이 을목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야들은 어떤 우리 자갈밭에 있어도 야들은 의해도이 기어나가. 그래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사회생활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러한 성품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간지에서 을이나 기나 사나 축과 같이 꺾어 쓰는 글자는 곡각이라 하는데 이것은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수족을 다치거나 배우자의 신상의 수술을 피하기 어려움을 암시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요런 글자의 특징들이.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다. 그 다음에 보면, 축에는 신금이라는 칼을 숨겨놨어요. 축에 지장간이 뭐 있습니까? 을이란다. 이거 와요. 을은. 개신기거든요. 개신기. 자, 그래서 축에는 신금이라는 칼을 두고 있는데, 품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경찰, 검찰 이런 걸 말합니다. 검검계나 군인, 외과 의사, 정육점 등의 직업과 인연이 있고, 왜 속에 칼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가 밭을 갈고 곡식이 나온 상과 같아서, 그런 물상과 같아서 초지일관하여 끝내는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당히 이 건기가 있고 집념이 있다라는 그런 거죠. 요 일간이 을축일간의 특징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을이란 어떤 글자의 물상과 특징과 그다음 축이라는 물상과 축은 아까 요 흙탕물이라고 했던 진흙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물의 수에 있는 토니까 그런 거예요. 술에 있는 토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신금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라거든요. 그래서 칼을 쓰는 저러한 직업. 또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아까 이제 특징적인 게 뭐가 하면 을축일주는 수술을 피하기 위해 사고나 병으로 수족을 다치거나 일어났어요. 근데 이러한 이 을목이 부드럽잖아, 그죠? 을목은 부드럽고 생명력도 있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그런데 항상 칼을 숨겨두고 있다는 거죠. 위험을 항상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당히 또 얼어 있는 그런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땅에 얼어 땅에 설중매 같은 그런 꽃이 되겠죠. 예, 상당히 그러한 위험, 신금을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일주 자체가 이 날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건 날이잖아. 이 날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지 여기서는 지금 책에서 60가짜를 제가 자료를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저거는 뭐냐면 통상적인 걸 뜻합니다. 우리 이 사주 명주한테 딱 맞춰서가 아니라 을축날 태어나면 통상 일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거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뜻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자, 다시 말해서 이 을축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굉장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 신생아를 이제 새로 날을 잡아야 되는데 그 연월은 거의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을 잡아야 되는데, 날이 중요한데 그 날을 잡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든지 뭐 많은 날은 없지만 여러 개 날 중에 잡아야 되면 가급적이 보면 이 을축이라는 이 글자가 그 다른 이 네 개의 글자 중에서 이 도움이 상당히 되는 글자인지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좋지 않다라면, 만약에 흉하게 작용되겠다 그러면 이제 기구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작용되겠다면 이 날은 아주 피하는 게 많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앞에 이 네 개, 연월의 네 개의 글자를 잘 보니까 이날 을축날은 그나마 또 이 시간을 잘 맞춰서 볼 때 그럼 잘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다, 뭐 괜찮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이 날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을축날은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배제하는 그런 건 아니고. 자, 호랑은 이제 을축날을 갖고 있는 거고,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보면, 일간은 내가 말씀드렸죠. 을일간의 성품은, 을일간을 보면 뭐 생명력이 강하고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기가 일단은 강하잖아. 그죠? 목기가 강함으로 인해서 이분의 성향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 목의 기운은 뭡니까? 특히 시작하는 기운을 했잖아요. 목의 기운은 시작하는 기운이고, 을이라 하는 거는 생명력을 뜻하고, 그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것은 잘 유순하고 부드럽다. 이 사람의 성품과 특징은 어떤 일이든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일의 시작과 추진력은 대단할 것이다, 이런 거죠. 상당히 나의 성품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회의하는 데 있다면 주도적으로 잘 추진력 있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화가 없다는 것은,
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화가 없다는 것은 목을 키울 수 없다는 거죠. 목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은 목의 방향성을 잃는다. 화가 없다는 것은 목의 방향성을 잃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는 목이 비견급이에요. 그죠? 그냥 목이 비견급이 빛이 나야 돼.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빛나야 돼. 내가 어떤 직에 있든 빛이 나야 돼. 그런데 화가 없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그 직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른다. 그걸 나의 명예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이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빛이 나서 내 하는 일을 만방에 알려줘야 되는데 화가 없는 관계는 나의 하는 내 주체성에 대한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빛을 잃어. 그만한 이 일에 대한 방향성을 잃는다. 이제 이런 특징들을 잃어볼 수가 있고, 이 토가 강한 것은 또 토는 토가 이래 있다는 것은 지금 육체는 완전히 제외한 이 글자만 가지고 합니다. 토의 성향은 뭡니까? 이 잠시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지된 상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지된 상태 또는 변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시점에 있는 상태. 그래 다시 말하면은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러한 상태. 이제 그걸 뜻합니다. 그걸 이제 정지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한 성향이 상당히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다음에 금은 금은 이 관에 여기 이제 금이 있는 거죠. 금은 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되나 하면 분별하는 성향, 판단, 구분, 그죠? 판단하고 구분하는 분별, 이러한 성향을 가지게 한다. 수는 오행적으로 저걸 했죠. 지혜를 담당한다 했습니다. 그죠? 지혜를 관장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수는 나이들은 지혜로움을 발휘하게 한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얼목인 거죠. 얼목의 특징적인 거. 그 다음에 얼축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장 기본적인 통변 그거.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강한 거는 주체성이 나름 강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주 전체에 화와 수가 가장 양이고 가장 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절도 음양으로 볼 때는 양이 만약에 없다면, 양이 가장 그것이 없다면은 이 목이 갈 곳을 없잖아요. 이런 얘기거든. 또 가장 음한 이 수가 없다라면, 이 오행에서 수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이 수는 지혜고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해자축, 보유자 이런 그런 구간인데 이런 게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은 삶의 질에서 풍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그런 걸 이 오행의 각각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양 오행 기초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면 이제 굉장히 오행적으로 풀어보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는 게 특징이 여기서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을목 옆에 급제가 있죠. 이 을목 옆에 급제는 만약에 반대로 여기가 간목이고 간목 옆에 을목이 있다라면은 내가 간목인 건데, 예를 들자면 내가 간목인데 옆에 을목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을목의 특징은 갈목을 벨벨벨벨 감아갖고 그걸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서 나의 존재는 좋아지잖아요. 을목은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제 반대적인 간목인 입장에서는 을목이 오면 귀찮을 거 아닙니까? 와, 내게 자꾸 치대는 이제 이런 게 되고,
을목 입장에서는 누가 옆에 있어주니까 내가 비빌 언덕이 있는 거잖아요. 급제지만 비빌 언덕이 있어주는 거죠. 그래 급제는 뭐가 하면 또 재물을 급탈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 나에 대해서는 비빌 언덕이 되고 나의 뭔가 커다란 그런 언덕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대가는 지불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누굽니까? 자식이다, 자식. 자식 존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거고. 예.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거기서 대입을 시켜. 지금 기본적으로는, 기초적으로는 육신의 한계도 없이, 급제가 뭐고 없이 이야기한 거고. 그죠?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장 이게 뭐가 하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주, 이 자연 환경의 어떤 기운을 딱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몸에, 마음에 내장돼 있다. 내재돼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씩 나와가 쓰여지면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나가 쓰여질 때 있고, 이게 나와서 쓰여질 때 있다는 얘기죠. 항상 내재돼 있대.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통변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해 줄 때는 그게 편재다, 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행적으로는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그럼 오행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안 맞을 수가 없죠. 왜? 자연의 천수상 지수형 하는 그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풀면 굉장히 잘.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나 하면 그 이제 건강, 우리 건강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행적으로는 음양오행. 자, 음양으로 본다면은 토를 기점으로 해서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이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음양적인 성향으로 볼 때는 토가 요거는 반반, 요거는 자 따뜻한 토지 양의 토지 않습니까? 요거만 음의 토지만. 그럼 대체적으로 양기가 조금 더 화는 비록 없지만 이 완전한 양은 아니죠. 소양이에요. 완전한 양은 이 양은 따뜻한 양이지만 양과 음의 기운에 비해서 양의 기운이 좀 더 강하다. 그러나 그런 양의 기운이 강하지만은 이 을목이라는 부드러움 겉으로 이미 천간에 있는 건 부드럽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뭐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이 운의 흐름을 이런 이제 음양의 특징, 그죠? 이제 이런 걸 오행의 특징을 가지고 이 이제 운의 이제 흐름으로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47대에는 개미라는 이 글자를 천간과 지지에 영향을 주고 57에서 66까지는 임오라는 글자가 여기 천간에 와서 영향을 주고 만약에 지금 신사라면 이 사주 8글자 중에 요게 추가된 거죠. 그러면은 요게 추가되면 금 하나, 화 하나 요래되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지금 신강신약으로 따져보면 이게 뭡니까? 신강신약으로 따져보면은 요 인성이 하나 없고 요래 있네, 그죠? 신강신약으로 보면은 신강에 가깝죠. 그죠? 요 자리가 30점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을 때 30점, 40점, 50점이잖아요. 근데 내 건 안 쳐도 50이 되잖아. 그러게 신강에 가깝다. 신강에. 이 자가 또 이 센자니까요. 신강에 가까운데 그러면 신강사주로서 이래 되잖아요. 신강사주로서의 이 나하고 같은 글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가 내 주변에 이 참 악운인 듯 하지만 내 인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노후에도 항상 이 사람이 내 악운인 듯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덧 보니까 반대편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그 뜻하는 거고 같은 걸 따지든. 자, 그렇다면 요 신사는 여기 이제 사주 그러면 5주가 돼요. 요까지 포함하면 5주가 되는데 요 글자들이 오므로 인해서 이 사주의 영향을 요 8글자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는 없는 사호가 왔으니까 그죠? 이제 내 목의 방향성이
뭔가 밝은 빛이 보여진다는 거고, 그죠? 밝은 빛이 보여진다는 거고. 이 신은 뭡니까? 신이라는 글자는, 이건 뭐 육체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되니까, 신이라는 글자는 검에 분별하고 판단, 구분하는 이런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냥 이 나의 이제 목에 시작하는 이런 성향과 이 정지된 상태, 뭔가를 바꾸고 정리하고 뭐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작하기 전의 상태죠. 뭔가 하려고 하는 시작하기 전에 바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글자가 영향을 주면 어떻게 주나? 이 글자는 그러면은 이 분별하고 경신은 분별하고 이 구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정되는 거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확정지어 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은 이제 아니고 뭔가를 내 인연에서도 정리, 그죠?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 모임, 여기서 탈 때 이 모임 안 해. 이런 모임, 필요한 모임은 해. 이걸 이제 구분 정리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적 환경이라는 거죠. 시기적. 화는 그런데 이 신의 특징이 그러한 그런 대운의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인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나한테 또는 내 주변 지인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신은 뭡니까? 나무의 화초의 꽃을 정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 정리하면서 나인데 아픔을 주는 거다. 그럼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주변에도 그렇죠. 이것은 뭘 뜻합니까? 그만한 스트레스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그러한 환경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따지면 이제 위에만 대놓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나와야 되지만은, 지금 이제 이 환경은 이제 그러한 환경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신적 환경이라는 얘기죠. 정신적 환경. 자, 그럼 현실적 환경은 사라는 대운의 빛의 글자가 오므로 인해서 뭡니까? 이 불이 이 금을 녹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죠? 여기 화가 오면서 여기에 문제를 준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행의 상생상국론에서 좀 사유축도 이제 합의 관계인데, 이제 어떤 그런 관계로서 이제 끌어다 쓰고 관계가 있나 없나거든요. 야는 그걸 하니까 야의 문제는 떨어지고 야의 힘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야의 이제 기능은 더 활성화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통변할 때 그러면 야가 뭐냐? 편재적 성향이 더 활성화되겠구나. 야는 그럼 금눌리 야는 뭐고? 정관의 그러면 그 기운은 굉장히 다운되겠구나. 억제되겠구나. 어떻게 의도치 않게 나의 계획된 생각인지 아니라도 환경적으로 자연이 그래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서는 뭡니까? 이래 되면은 정관은 나의 자식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딸 자식을 나와 떨어지게 하고 인연을 멀리 하게도 되기도 되고, 또 정관은 나의 직장이잖아. 사회생활 직장이잖아. 그 직장에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연히 원활치 못하다는 얘기죠.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통해 영향을 받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사주 오행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이것들을 이미 내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성향들을 그다음에 운에서 영향을 이제 미쳐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나오신 김에 임인이라는 글자를, 자, 여기서 임인을 여기다 보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인이라는 글자는 내년에 임인년이에요. 그럼 임인이라는 글자는 어떻게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이 글자의 이 환경 속에서 이제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년에는, 그죠? 이 민년에는 이제 이렇게, 그럼 임은 수가 임이고, 그 다음 이는 또 목이 오잖아요. 이 목이 오잖아. 그럼 수생목하는, 그런 내년에는 수생목하는 한 해가 된다. 그럼 그 수생목이 나인데는 어떨까요? 일단은 오행적으로 수생목이 나인데는 좋다, 나쁘다는 길흉으로는 희용신을 따져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수목이 옴으로 인해서 이 사주 전체가 잘 소통이 되고 잘 융화가 되고 잘 이 조율이 되냐는 거죠. 안 되는 신강에 가깝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신강해지는 거죠, 내년에는. 그럼 더 신강해진다는 것은 이제 야들이 돋보여진다는 거잖아요. 목이 4개 더 돋보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 더 돋보여지니까 자칫 내가 남한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4개 돋보여짐으로 해서 남을 가려지거든요. 남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걸 빛내기 하다가 보니까 남의 것을 안 보이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반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내년에 이게 또 뭐고 하니까 보니까 이 급제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급제로 와닿아 내년에는 이 의도치 않게 돈 나갈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거죠. 돈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다 임수는 뭐, 또 수는 여기 또 인성이잖아, 인성. 자, 이걸 이제 풀어서 보면 하늘에서는 인성이 오고 땅에서는 돈 나갈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보면 내년에 또 새로운 문서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 뭐 문서를 지는데 돈이 나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성은 길로 작용하면 정확한 정보, 좋은 문서 이렇게 되는데 흉으로 작용하면 잘못된 정보거든요. 잘못된 정보, 혹시 이 잘못된 문서 이런 거라, 부도난 문서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운에서 문서 운이 오면 내가 잘못된 정보로 판단을 흐트러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부동산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면은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검증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이 검증을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러한 운이다. 아주 좋다라기보다 내 본래의 성품에 금이란 것과 토금이 있기 때문에 이 토금의 성향을 분별하는 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금 대운의 환경시 그런 시기가 와 있는데, 그럼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제 뭐 이래 하고는 있지만, 그 내년에는 특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내가 이 돈이 지출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해도 시간이 상당히 흐르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아니면 우리 요 오행적 사주는 요까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